고맙습니다. 오늘 형충의 합반 33강 진행할 차례입니다. 오늘 형충해합에서 자주 쓰이는 내용은 아닌데 오늘 33강하고 34강은 이 육합을 방해하는 육해라는 애를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이 육해고 이 다음 시간이 격각입니다. 격각. 명리에서 격각이라는 용어를 뭐 쓰는 분도 계시고 안 쓰는 분도 계시고 쓰는 학파도 있고 안 쓰는 학파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요 격각은 일단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거는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명리학이 이 좋다 나쁘다를 분별하거나 구분하는 방법으로만 좀 이게 좀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좋다 나쁘다라고 구분하기 어려운 관계는 아예 별도의 어떤 학문적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이 격각이라는 작용은 되게 흔하게 일어나는 내용이에요. 어디서 뭐 격각살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 그냥 흔하게 일어나는 작용인데 거기다 굳이 살을 붙일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들이 명리 배우면서 무슨 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일단 살자 들어가면 무섭죠. 그게 살자가 죽일 살자인데 뭐 죽일 살이라는 거야? 그 살 붙어 있으면 죽는다는 거야?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되게 흔하게 벌어지는 작용들이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그 생활할 때 경험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명리적으로 다 표시가 돼 있는 일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들인데 근데 뭐 그게 다 나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살이라는 말을 좀 그다지 거의 안 써요. 아마 저는 살이라는 말을 아마 안 쓸 겁니다. 뭐 이런 작용 뭐 이런 식인데 굳이 요 살이라는 말을 뭐 요즘식 말로 표현하자면 뭐 무슨 증후군, 뭐 무슨 현상, 뭐 영어로는 무슨 이펙트, 뭐 이런 형태라고. 근데 뭐 무슨 이펙트 하면은 뭐 무슨 현상, 무슨 증후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뭐 그게 좋은 현상도 될 수 있고 뭐 나쁜 현상도 될 수 있는 건데 부정적인 사람은 나쁜 현상으로 많이 받아들일 거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좋은 현상으로 많이 받아들일 거고 좋고 나쁘고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자, 오늘 육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육해, 천 이런 에너지들이 그러니까 해천 이 해라는 말은 한자로는 이게 뭐 회방하다, 방해하다, 해치다 이럴 때 쓰는 해예요. 요 육해에서 해라는 말이. 그러니까 뭐 방해하다. 그죠? 방해할 때 쓰는 해자가 해죠. 방해하다, 회방하다 할 때. 그러면 6가지 방해하거나 6가지 회방 놓거나 할 일이 있다. 그 무엇을 방해하고 회방하느냐? 육합을 방해하는 글자다라는 의미예요. 좋거나 나쁜 거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 아들이 평상시에는 공부를 잘하는데 쟤만 만나면 공부를 안 해. 쟤만 만나면 둘이 좋아가지고 죽어. 게임만 해. 그래가지고. 게임 친구를 안 만나게 하려면은 게임을 안 하는 애를 옆에다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쟤가 옆에 있으면 쟤가 쟤를 못 만나기 때문에 내가 소기의 목적을 다룰 수 있겠다. 아, 우리 아들 친구는 쟤를 붙여야겠다. 그리고 뭐 이렇게 반듯한 아이를 옆에 붙여놓으면은 저기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않겠지. 근데 저 반듯한 아이가 만약에 자리를 비우면 나쁜 아이들이 우리 아들하고 짝을 맺어가지고 게임방에 가자, PC방에 가자 이럴지도 몰라. 이런 것도 그러면은 이 회방하다, 육합을 방해하는 글자가 뭐 마냥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 뭐 노름이나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데 아우, 얘를 경찰관을 시켜가지고 경찰관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해야겠다. 그럼 설마 근무 시간에 게임하지 않겠지. 뭐 이런 것 같은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용하기 나름이다 같은 거예요. 육해하고 육천, 그래서 해하고 천은 같이 써요. 그러니까 어떤 학파에서는 해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학파에서는 천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해나 천은 같은 말이다. 근데 어느 지역에서는 해라고 표현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천이라고 표현을 해서 뭐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해나 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참고로 명리학파 계열 중에서 그 우리 맹파 명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맹인들이 명리를 배워서 이제 육감이 발달하셨기 때문에 이 맹인들이 이제 구전으로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책을 못 보죠. 그러니까 주로 귀로 들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맹인분들이 모여서 만든 학파를 맹파명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맹파명리에서는 육해, 육천 얘를 조금 중요한 비중으로 봅니다. 호신샘은 중요한 비중으로 봅니까? 라고 본다면 저는 그냥 노멀한 비중으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좋다 나쁘다라고 해석하지, 저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좋고 나쁘고는 전부 상황마다 다른 겁니다. 내 안에 여러 마음들이 있는데 내 안에 여러 마음들마다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가령 우리나라의 달러 값이 올랐다. 지금 우리나라의 달러 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달러 값이 오르면 마냥 좋은가? 마냥 나쁜가? 어떤 직업 가진 사람한테는 좋고 어떤 직업 가진 사람한테는 나쁘고, 원자재 수입하는 회사한테는 죽을 맛이고, 외국에 물건 갖다 파는 회사 입장에서는 괜찮고, 달러 왕창 사는 사람한테는 좋고, 달러가 모자른 사람한테는 지옥이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각자 상황마다 다른 거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평균 내보자면 우리나라 달러값 오르면 그닥 좋을 게 없죠.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현상은 내가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내 안에 여러 나들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여러 나들 사이에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헤어졌어. 그러면 내 안에 그 사람을 좋아하던 마음은 슬퍼서 울 거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은 아싸 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내 안에 복잡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육해, 육천 같은 말이고, 맹파명리에서 좀 비중 있게 보고 있는데, 맹파명리에서는 대체로 부정적 관점에서 육해나 육천, 그래서 이제 맹파명리 쪽의 책을 보면은 육해가 들어오는 운이나 사주에 육해가 있는 경우에는 안 좋게 해석을 좀 많이 합니다. 이래서 안 좋다, 저래서 안 좋다, 이 운을 조심하라, 이런 형태로 봅니다. 호신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해석을 할 때는 이 육해나 육천 운이 어떤 사람한테는 좋게 풀리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풀리기 때문에 이거를 마냥 나쁘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어폐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명리 배울 때 보면 대부분 이게 이래서 나쁘고 저게 저래서 나쁘고 요게 요래서 나쁘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명리를 배우면, 그 사주 명리를 배우고 나면 인생에서 부정적인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집니다. 더 많이 벌어져요. 더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자기가 알아서 자기 기준을 만들어서 자기의 우주를 만들어야지, 남들이 나쁘다고 하면 나쁜 건가?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냥 있는 그대로 육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육해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은 제가 여기다 표를 만들어 놨어요. 이 표로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 해수, 육해에서 해라는 말은 회방하다, 방해하다, 6가지 방해하는 요소, 그래서 육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육합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합을 방해하는 요소. 요 천이라는 말은 일명 구멍 나다 할 때 천공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죠. 그 측면 기습, 구멍을 내다, 빵꾸를 내다 이런 뜻으로 육천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사실 육해나 육천이나 느낌상으로는 좀 많이 부정적이죠. 일단 같은 건데 일단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인목에서 이 해를 갖는 관계가 사화입니다. 사화. 그러면 겹치네요. 왜? 인목과 사화는 삼형 관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사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이 육해나 육천은 보통은 형이나 귀문하고 상당 부분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대부분 겹쳐요. 그리고 대부분 겹칠 때는 보통 비중 있는 거를 보통 우선으로 보고 비중 낮은 것은 보통 뒤로 제낍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잡혀갔는데 범죄 제목이 한 6가지야. 근데 6가지 중에서 하나가 살인이야. 그러면 나중에 횡령, 사기 이런 거 얘기해요. 걔는 살인범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걔는 사기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걔는 살인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명이나 귀문하고 겹칠 때에는 보통은 육해다라고 표현 안 하고 그냥 사명이다, 귀문이다 이런 식으로 관계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덜 알려지게 됐어요. 덜 알려지게. 제가 십성이란다. 저하고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명리 기초 암기표를 아마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제가 종종 이 명리 암기표에 대해서 아마 설명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수강하시는 분들은 다 나눠드리고, 온라인 수강하시는 분도 다 보내드리고 대부분, 그 다음에 가끔 상담하시는 분들이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리기도 하고, 제 블로그에도 제가 소개를 좀 해상도는 떨어지지만 소개를 하고 있는
요게 명리 기초 단계에서 암기거리 여기다 다 모아놨죠. 이게 한 6개월 배울 게 한 장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가 관계표를 다 만들어 놨는데 제 표에 보면은 가끔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라고 이렇게 표시가 된 게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동그라미도 이게 이중 동그라미가 있고 이렇게 세모가 있는데 이 세모는 중간 정도. 그러니까 비중상 중간 정도. 그러니까 그닥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야.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그만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이 세모라고 표시한 거는 좀 비중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여기 동그라미 이중 동그라미로 돼 있는 거는 조금 신경 써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나 천 중에서는 이 묘진 천 이런 거에는 제가 이 동그라미를 이중 동그라미를 해놨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거에는 이거는 그닥 비중 중요도가 떨어진다. 인사형인 경우에는 제가 여기다가 코멘트를 달아놨죠. 형이 우선한다, 삼각형. 그러니까 비중이 좀 그닥 높지 않다. 인사형이라 그러지 보통은 뭐 인사해, 인사천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좀 보도록 하죠. 육해라는 것은 무언가를 해방해. 뭔가를 해방하냐면 육합을 해방해. 그러니까 글자에 인사형, 즉 해가 되는 글자가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은 이 녀석 때문에 육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를 해.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내가 새를 잡으려고 지금 세 장을 이렇게 하나 갖다 놨는데 근데 세 장 트랩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새가 오면은 탁 잡아야지 하고 있는데 고양이가 자꾸 주변을 얼쩡얼쩡 거려가지고 새가 가까이 안 와. 그럼 그 고양이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해죠, 해. 나 새 잡는 거 방해하고 있는 거와 같은 거죠. 자, 임목의 육합은 뭐냐 하면은 임목은 해인합을 하죠. 육합으로. 정으로 뭉쳤다. 해인합에서 해수를 반대하는 글자, 해수의 반대편에 있는 글자가 사해충을 하는 사화죠. 그래서 임목의 해는 사입니다. 무슨 작용이 있나요? 그러면 사주가 만약에 인사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주는 해인합이 잘 안 이루어진다 정도로 보면 되고 해인합이 들어올 수 있게 운에서 해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해수랑 합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화와의 꺼림직한 문제가 생긴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주에 해인합되어 있는 사주가 사운이 오게 되면 아니면 인사형 돼 있는 사주가 있다면은 목생화를 해야지 그래서 평상시에는 형을 쓰면서 목생화를 하고 있었는데 서로 조절하면서 목생화를 하고 있었는데 해수가 들어왔어. 그랬더니 나 이제 수생목 받아야지. 목생화 그만하고 수생목 받아야지 했더니 사화가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나를 생해. 너 나 안 생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좀 쉬면 안 될까요? 안 돼. 빨리 목생화 하라고. 이런 형태들이죠. 마치 어느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하인이 있었는데 이 하인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휴가 기간이 들어왔는데 저 이제 휴가철이니까 좀 쉬어도 되죠? 안 돼. 일하면서 쉬어. 그러면 두 개 같이 하려면은 오전에는 일했다가 저녁엔 쉬었다가 뭐 3일은 일했다가 3일은 뭐 쉬었다가 온전하게 해인합이 이루어지는데 방해적 요소가 있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글자들이. 자,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육합을 충하는 글자가 해수가 되고요. 해석에 대한 요소는 제가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용은 임목과 사화의 관계가 육해가 되고요. 어떤 관계냐? 임목이 해인합하려는 거를 사화가 있으면은 방해를 한다 정도가 되는 거고 또 해인합되어 있는 사주에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해인합되어 있는 사주죠. 이런 해인합되어 있는 사주가 사대운을 만나게 되면 뭐 1년짜리 사화 말고 한 10년짜리 대운으로 센 놈이 사대운을 만나게 되면 나 그냥 해인합하고 살래. 안 돼. 목생화해. 해인합 그만하고 목생화해. 그럼 제 입장에서는 제가 다음 대운이 사대운인데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해인합돼 있었는데 저 집에서 공부도 좀 더 하고요. 산에 가서 기도도 좀 더 하고요. 학교도 좀 더 다니고요. 대학원도 좀 더 가고요. 저 학문 연구 좀 더 하고 싶고 좀 이렇게 좀 집에서 잠도 좀 더 자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사화가 들어와서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빨리 나가서 강의해. 빨리 나가서 일해. 야, 저기서도 너 부른다. 야, 저기서도 일하고 있다. 저기서도 빨리 사람들 목생화 시켜줘. 이런 일들이 이제 수시로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렇죠? 뭐 게으름뱅이한테는 바빠질 일이 생기는 거고, 뭐 바쁜 사람한테는 게을러질 일이 생기는, 일만 하던 사람한테는 쉴 일이 생기는 거고, 쉬기만 하던 사람한테는 일할 일이 생기는 거고,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 이번엔 묘목을 볼까요? 묘목의 육해는 진토예요. 이거 좀 특이하죠? 자, 왜 특이하냐면은 묘진 방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섞이는 거야. 묘진 방합도 되고요. 묘진 해 또는 묘진 천도 되는 거예요. 이제 맹파 명리 쪽에서는 이제 해라는 말을 안 쓰고 천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묘진 천이라 그래가지고 뭐 대흉, 뭐 되게 안 좋게 많이 해석을 해요. 안 좋게. 이제 작용을 좀 보자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학파의 어떤 뭐 독특한 방법이니까. 이 묘진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묘진 방합도 되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죠? 묘진 방합은 끼리끼리 뭉친다. 인묘진이 서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모인 것이 인묘진 방합인데, 묘목과 진토가 천, 서로 한쪽에 구멍을 내다. 그러면 뭔가 비슷한 목적을 또는 비슷한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묘목과 진토가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서로 반목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아줌마 셋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누구 뒷담화를 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뒷담화 깐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어젯밤에 여자 셋이 모여가지고 네 욕했다? 한 거지. 이해가 쉽죠? 한 명이 배신 때린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 욕 들은 사람이 SNS에다가 니들 나랑 같이 뭐 하자고 하더니 내 욕을 했구나. 내가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내 욕을 했구나. 뭐 이런 거 같은 거. 방합도 되고 천도 되고, 그러면 묘진 방합에 묘진 천이면 무슨 뜻이에요? 네 편 안에 배신자 있다. 뭐 이런 느낌도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내 편 안에 배신자가 좀 있을 수도 있고, 뭐 내 모인 자리에서 나 험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로맨스 영화에서 아주 상투적으로 나오는 스토리 있죠. 여자 셋이 서로 고등학교 때 우정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 여자 셋 중에 한 명이 어떤 남자를 사귀었어. 그런데 10년쯤 지나고 나서 봤더니 둘째 여자, 다른 여자애가 그 셋 중에 멤버의 한 명이었던 애가 뒤에서 몰래 그 오빠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그 오빠는 첫째 1호의 남자인데, 약간 뭐 그런 요소들, 그 흔하게 로맨스에서 나오는 영화. 그게 뭐야? 그래서 우리 셋이 우정을 나누는 친구였는데, 같이 나이트 다니고, 같이 공부하고, 뭐 같이 뭐 하던 친구들이었는데, 중간에 의상할 일이 생겼다.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게 방합도 있고, 천도 있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대인배 같은 사람은 방합을 더 중요시하게 보는 거고, 이제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부정적 효과인 천, 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비중 있게 보게 되는 거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사주에 묘진방합이 있다 그러면 묘진방합 내에는 해나 천의 요소가 일부 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 왜 묘목의 천이나 해는 진이 될까라고 본다면은 육합하는 요소죠. 묘목은 무슨 글자랑 육합을 하냐면 묘수랍을 해요. 제가 옆에 보면은 육합 글자를 친절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묘술합을 해야 되는데 술토의 반대가 진토인 거죠. 이것도 해인합을 해야 되는데 해수의 반대가 사화 글자인 거고, 옆에 진유합을 해야 되는데 진유합에서 유금을 싫어하는 애가 묘목인 거고, 이런 느낌인 거죠. 사주 원국이 어떤 구조로 돼 있느냐 또는 운에서 들어오는 글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사주 원국에 묘수랍이 돼 있다. 운에서 진토가 들어왔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너 술토야 진토야, 너 둘 중에 하나 정해. 너 육합이야 방합이야. 너네 어떤 남자가 먼 시골 마을에 가서 그 조선시대 야사에 아주 자주 나오는 얘기. 아무개 남자가 양반댁 남자가 서울에 있는 권문세도가의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해. 근데 마을 처녀가 짝사랑하던 마을 처녀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 권문세도가의 여자와 결혼을 하려 그러면은 마을 처녀를 버려야 하고, 마을 처녀랑 만나면은 그냥 마을에서 그렇고 그런 사람이 될 것 같고, 육합을 할 것인가, 방합을 할 것인가, 육합을 할 것인가, 방합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묘수랍을 할 것인가, 묘진 방합을 할 것인가, 이렇게 갈등적 요소에 놓일 수 있다 같은 거죠.
사주는 보다 보면 재밌어. 아유, 이 사주는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겠구나. 아, 재밌겠네. 내 사주에 없는 글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이런 것도 경험하겠구나. 다음에 태어나면 나도 이런 거 한번 경험해봐야지. 마을 처녀인가? 헐리우드 스타인가? 마을 처녀인가? 허리우드 스타인가?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예. 자, 사화라는 글자는 사신합을 하는데, 육합을 하는데, 사화는 신금을 만나면은, 와, 내가 다룰 게 생겼다. 얼른 합해가지고 내가 신금을 쪼물쪼물 다뤄줘야지. 하고 있는데, 이 신금의 반대가 인목이에요. 인목이 나타나서, 야, 너 사신합하지 말고, 나하고 목생화하자. 그리고 이 세 개가 다 모여있으면 무슨 조합이냐면 이게 인사진사명이에요. 이 셋이 만나면 요지경이 벌어지죠. 이제 이거를 하려니 쟤가 문제고 또 쟤랑 합을 했더니 쟤가 문제, 얘랑 합을 했더니 얘가 문제고. 이 인사신사명은 저 정치 뉴스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정치 뉴스에서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정당이 있고 그 중간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제3정당이 있으면은 보통 두 개의 정당이 제3정당한테 가서 야, 우리랑 편먹자 아니면 제가 쟤네가 뭐 제시하는 거 봐서 그럼 또 이쪽에 있는 정당이 야, 우리랑 편먹자 막 이런 식으로 세 편이 서로 간에 뭐 삼국지의 얘기도 그렇죠. 뭐 두 개의 나라가 편먹고 이 나라 잡으려고 그러면 또 이 나라가 배신해서 저 나라랑 편먹고 서로 꼬리를 물고 물리는 그래서 서로 셋이 완전체가 잘 되지 않는 뭐 그런 형태들. 그래서 인사신 사명은 형도 있고 해도 있고 뭐 해의 다른 말은 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화라는 글자는 오미합을 하게 되는데 오미육합을 하게 되는데 이 축토라는 글자가 만약에 원국에 있다 한다면은 오축으로 돼 있는 사주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화가 좋아하는 저 미토가 잘 안 달라붙는다. 잘 안 달라붙는다. 뭐 정도로 보겠죠. 그렇죠. 남자들이 만약에 오축 걸려 있는 남자가 나이트클럽에 갔어. 만약에 경호일주가 축월의 경호일주가 나이트클럽에 갔다고 쳐요. 남자가. 그러면 딱 어떤 느낌이니까 개인적으로 일지 오화는 미토를 좋아하니까 오늘 나이트클럽에서 미토 여자를 만나고 싶다. 했는데 지금 내 옆에 붙어있는 애들이 제 축토 같은 애들이야. 축토 같은 애들과 함께 지금 부킹 들어온 여자들이 축토들이야. 그랬더니 미토 여자가 내 방에 확 들어갔다. 어머, 내가 싫어하는 언니가 있네? 하고 휙 나가버렸어. 이런 게 일종의 육합을 방해하는 육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려고 제가 호신쌤이 지금 채통을 다 깎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자,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요 신금은 사화랑 육합을 하는데 역시나 해수가 와서 방해를 하게 되는 요소니까 신금의 육해는 해수다. 왜 육합인 사화를 못 오게 하니까. 만약에 왔다 그러면 충돌이 좀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쟤야 얘야 둘 중에 하나 정해.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니까. 자, 유금이라는 글자의 육해는 원래 유금은 육합을 장거리에서 하니까 진유 육합인데 진유합을 하려고 하는데 진유합을 방해하는 진토의 반대되는 글자가 술토죠. 그래서 사주가 진유합 걸려 있는데 술토 운이 들어오게 되면 육해 운이 들어왔군요. 육해 운이 들어오면 어떤 느낌인지 그동안 내가 교류를 가졌던 그동안 내가 육합적 관계를 가졌던 관계가 해방을 받거나 방해를 받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거래처가 저긴데 여기 더 빵빵한 거래처에서 나랑 거래를 하자 그러는데 그래? 그러면 너네랑 거래를 해야지. 그랬더니 그 빵빵한 거래처에서 너 기존에 있던 거래처 나 되게 싫어하는 회사거든. 거기랑 끊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가령 삼성하고 애플이 경쟁을 벌이고 있어. 만약에 둘이 사이가 안 좋다고 삼성하고 애플이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떤 회사가 반도체 수주를 하기 위해서 삼성과 거래를 맺으려고 갔다가 삼성이 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한테 야, 너 저 애플하고 뭐 거래 끊어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이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주 원국에 유금이 있고 진유 육합되어 있는데 술이 들어오게 됐다. 그럼 술이라는 애는 진유 육합을 방해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방합적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반대로
사주에 유술합을 하고 있다. 유술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방합적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운에서 진토 육합운이 들어오게 되면 야 이제 내가 들어갈 그러면 진토가 야 우리 진유 육합으로 관계를 맺자 그러는데 기존에 있던 술토가